무한 화역비 3강은 재고관리 비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재고관리 비용 강의의 특징은 질문을 많이 하는 네 가지를 골라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물류 변수와 재고 관리 비용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은 국가별 재고 관리 비용 계산의 특징은 재고 관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질문은 업종별 재고 관리 비용에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지, 네 번째는 재고 관리 비용을 계산할 경우 조업도별 접근과 취득 가능성별 접근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이 네 가지 질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물류 변수와 재고 관리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로트의 크기. 로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재고가 많아지게 될 거고 재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서비스 수준도 마찬가지죠. 주문 빈도는 주문이 많을수록 재고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재고 관리 비용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운송 방식과 구매 주기는 구매 주기가 빠를수록 재고를 낮은 수준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국가별 재고 관리 비용 계산의 특징, 재고 관리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공급망 관리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1994년부터 매년 재고 유지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재고 금액의 18%를 재고 관리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 및 재고 관리 학회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재고 관리비는 재고 금액의 15 내지 25% 수준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 항목을 보면은 자본 비용, 보관 비용, 서비스 비용, 위험 비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본 비용은 재고에 투자된 자금의 기회 비용을 말하고, 보관 비용은 재고를 창고에 물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비용, 서비스 비용은 재고 유지와 관련된 세금, 보험, 행정 비용을 말합니다. 위험 비용은 재고의 품질 저하 또는 손실로 인한 비용을 뜻합니다. 재고액 대비 이 구성 비율을 보면은 자본 비용은 재고액 대비 6에서 10%, 보관 비용은 3에서 5%, 서비스 비용은 2에서 4%, 위험 비용은 4에서 6% 정도로 발표되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미국의 이 프라임 대출 금리를 나타내 봤습니다. 재고액 대비 비율을 바탕으로 재고 관리비 내 항목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은 이 자본 비용은 재고 유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50% 정도로 보이고 있고, 보관 비용은 15에서 25%, 서비스 비용은 10에서 15%, 위험 비용은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재고 금액 대비 15에서 25% 수준, 세부적으로는 20에서 50%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고관리 비용 계산의 특징, 재고관리 비용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부터 일본 로지스틱스 시스템 협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국내 물류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류 코스트 보고서에서의 어떤 재고 비용은 키말 재고액 곱하기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을 시행해오고 99년에는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했고 2001년부터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으며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전자상거래 급속한 성장,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했죠. 소형 패키지의 어떤 빈번한 라스트 마일 물류가 증가하고
뭐 도쿄나 오사카 등 물류 창고 임대료가 상승한다거나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물류비의 비중을 높이는 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기말 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은 계산이 간단하다는 점, 회계 자료 활용이 용이하다. 재무제표 기말 재고 자산을 사용할 수 있죠.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다. 예산 수립 등 추정 비용 산정에 유리하고 정책 비교 시 기준 통일이 쉽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운영비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회전율을 높은 품목이 과소 계산될 우려가 있다. 기간별 추이 분석이 불가능하다. 단기 시점만 반영하기 때문이죠. 피말 값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 변동에 따라서 부정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단법인 자재관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재고 금액 대비 15%에서 35% 재고 관리 비용의 구성 항목을 보면은 대분류로 자본 비용, 보관 비용, 관리 비용, 리스크 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실태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90년도, 1990년도 7.2%를 기록한 이후에 7.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 유가 상승 등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9%를 넘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7.2%에서 8.37%까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물류비 절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고객 서비스의 물류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 물류비 실태조사도 94년부터 시작해서 6.1%였죠. 시작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유가 상승 등의 어떤 이벤트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2005년도에 4.83% 낮아지고 연도별 앞서의 데이터를 보면 4.7%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5%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물류비 절감에 포인트를 뒀다기보다는 고객 서비스 향상에 물류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물류비에서 재고 관리 비용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 별지 제1호에 보면은 재고 부담 이자는 기말 기준 자가 및 영업 창고에 보관된 원자재, 부품, 제품 재고량 곱하기 시중 금리율로 되어 있고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 기본 해서서에는 재고 부담 이자는 평균 재고 곱하기 이자율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평균 금액에 따라서 재고액을 계산하는 것은 월중의 또는 연간의 잔액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월중에는 많은 재고를 보유했다가 월말 직전에 낮은 수준으로 변동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재고 부담이 저는 거의 계산되지 않게 되겠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의 기본 해설서에 나오는 이자율은 사내이자 또는 사내금리의 형태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가장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은 가중평균 이자율이다. 실무적으로는 시중 차익금리나 별도의 자사금리를 설정해서 된다. 이자율로 할 수 있는 지표를 다 했죠. 기업에서 알아서 해라는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기업들이 선정해서 관리하더라도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는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 가지 지표로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기준은 시중 차익금리의 2배 정도로 추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시중은행 평균 차익금리 재고금액 지표, 재고금액은 2015년을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물비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2020년 은행금리가 2.8%, 재고금액 지표가 112.5, 물비 비율이 7.06%로 발표되었는데 2022년에는 시중은행 평균 차익금리가 3.5%, 즉 0.7% 정도 증가했죠. 재고금액은 112.5로 117.5%, 즉 5% 정도, 그죠? 5 증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 물비 비율이 6.87이라는 것은 재고를 제외한 다른 물류 기능의 합리화가 혁신적으로 추진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지표입니다. 자, 2022년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을 고려하면은 실태 조사 시에 재고 이자율이라든지 시설 부담 이자율을 산입하지 않고 응답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비 이 실태 조사할 때 재고 부담 이자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질문, 업종별 재고 관리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창고 관리 비용에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자, 맥도날드의 재고 회전율을 보시면 2020년도에 185.04회, 2024년도에 205.69회로 나타났는데 식품회사의 경우에 회전율이고 국내 상장 기업의 재고 회전율을 보시면은 그 회전율과 저회전율 등 4개 기업씩 이렇게 했는데 재고가 연간 몇 번 교체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수치가 높을수록 재고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재고 관리 비용을 계산할 경우 조업별 접근과 추적 가능성별 접근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조업별 접근은 생산량, 판매량, 재고 수준 등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으로 변동비와 고정비 분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조업도 수준에서 재고관리 변화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조업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보관료, 위험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측과 시뮬레이션 예산 수립에 적합하다. 장점은 성과 관리 계획 수립에 유용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단점은 실제 재고 위치나 품목별 세부 내역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채널의 컨텐츠에 조업도별 구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적 가능성별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품목별 활동별로 직접 추적 가능한 비용과 불가능한 비용으로 나누는데 이 재고 보유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할당이 가능하다는 점. 예를 들면 냉장품 보관, 전기요금, 고가품 등의 보험료, 정밀한 원가 계산 시에 유리하다는 장점은 품목별 수익성 분석에 적합하고 세부 활동 기준으로 개선 포인트 도출이 가능하다. 단점은 데이터 수집과 시스템이 복잡하다. 이 간접비 배분 기준 설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채널 콘텐츠에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재고 관리 비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4가지를 선택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